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특별자치도. 이건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2조에서는 명칭은 각각 달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도 종전에 의하거나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에 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를 존중하는 거죠. 역사의식, 정체성, 문화적인 축적 이걸 존중해서 함부로 이것을 무슨 토목공사 하듯이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종전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존중해서 문화적인 배경을 존중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되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폐지 분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개청, 자치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시군을 통합하자 또는 단일 개청을 해야 된다. 여러 개청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개청, 구역 이런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9개의 도, 그 다음에 1523개의 읍면이 있었죠. 지방자치단체 수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인구에 비해서 적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에 비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61년 5.16 군사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정단시키면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로 전환했는데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을 논의하면서 역시 그거를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읍면자치를 없앴던 것을 완전히 없애고 법률상으로 군자치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린 거죠. 91년 지방의회가 이제 부활하고 95년 단체장 선거 전후에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등장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어렵게 되자 시군통합 그러니까 도농복합시를 만든다 해서 40개를 설치를 했죠. 예를 들어서 춘천시와 춘성군을 합쳐가지고 도시 농촌을 통합한 그런 데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또 줄였습니다.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시군을 폐지해서 기초자치를 없애버렸죠. 이걸 단일 개청화. 했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입니다만 2010년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서 100만 도시를 만들어서 창원시로 출범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면서 여기서도 기초자치를 두지 않는 그런 것을 했고 2014년에 이때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청원, 청주를 통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청원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안 해버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아마 통합을 추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도를 폐지하자, 또 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시군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서 전국에 40-50개의 시군만 남기자 이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광역시가 많죠.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시가 있는데 이거를 광역시를 시군에 통합해야 된다 또는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계속 내오는 논의인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른바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부울경이 하나의
초광역 지방정부를 설치하겠다 해서 실패했죠. 이런 논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왜 이렇게 계층이 복잡하냐. 그래서 이걸 계층을 다 없애버리고 단일 계층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외국 사례를 선진국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주가 있고 크라이스가 있고 개마인드, 크라이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개마인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죠. 이렇게 세 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멘, 베를린, 함부르크 이런 데 이제 도시국가인데, 이 도시국가는 주임과 동시에, 주는 국가죠. 그다음에 크라이스임과 동시에 개마인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건 대도시, 아까 세 개만 한정되고요. 나머지는 다 세 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레지옹, 그 다음에 데파르트망, 그 다음에 이제 코뮌이 있는데, 그래서 세 개 계층, 자치계층으로 되어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도도부현과 시정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정치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나라에 도가 생긴 거는 고려시대 때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써 캐먹은 옛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농경사회에 맞는 낡은 제도로서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장한 게 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시군을 크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 3, 40개의 광역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좋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몇백 년 유지됐다는 그거는 그만큼 정서적인 정체성, 또 역사적인 축적,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도를 잘라버리면 국가의 압력이 미칠 때 기초자치단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직접적인 자치권 제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도가 필요하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간간히 계속 이 주장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이 단일 계층이 좋으냐?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어떤 경우에는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무도 있고,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계층적인 이러한 행정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자치냐 읍면자치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규모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또 몇천 명, 커봤다 10,000명, 또 몇만 명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규모가 20만이 넘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기초자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행정 능률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연 그런가? 여긴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풀뿌리 자치가 실종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또 지역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주민의 자치의식 이런 것을, 즉 체험 자체가 사라졌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가 없다고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는데, 기초자치가 이걸로 인해서 부활된 건 아니죠. 여전히 주민들은 자치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2013년 이후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주민자치회라는 걸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시범 실시는 원래 일부 지방에 하는 건데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확산을 시키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기초자치를 대체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초자치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다른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보면 이것은 순수 민간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가 뭐 하는지도 지금 이렇게 잘 인식을 못하는, 또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기초자치를 부활하겠다고 지금 현안 문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학자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플라톤을 미시해서 몽테스키의 무슨 또
토커빌 이런 대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론은 규모는 작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지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여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한은 이게 너무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동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것을 서로 알 수 있을 정도,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나 최소 규모는 되어야 된다. 이런 데서 상한과 하한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00명 됩니다. 2,000명 미만이죠.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4,000명 가까이. 독일은 한 7,000명에서 8,000명. 일본은 이 대대적인 이 시정권 통합을 통해서 7만여 명 평균 규모죠. 대한민국은 이것의 프랑스의 경우보다 100배 이상 크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인구 5,000명 미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스위스라든지 지방자치의 선진국이죠. 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거의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5,000명, 주민 5,000명 이하다. 그럼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키워야 된다 하는데 이런 나라들 과연 이것 때문에 비효율적이냐 하는 그건 아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것은 풀뿌리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풀뿌리에서 주민들의 자기결정이 일어나고 또 풀뿌리에서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학습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초 문제, 읍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개청 구조는 단일 개청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없다. 작은 나라, 또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이 작은 나라, 또 룩셈부르크 같이 인구 50만 정도, 60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도 2개청제를 취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3개청이죠. 주 9개의 주가 있고 또 11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청 구조를 단일 개청이 옳다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도시의 기능을 수행해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내부에서도 아까 말하는 그러한 가능한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독일의 지방자치의 아버지인 프라이헤른 폼 슈타인은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 새로 지방자치단체를 분리시켜서 만들어줘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절하게 작게 유지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